자, 시간이 됐으니까 국가정보원 7급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그잼 경영아카데미 이그잼 잡스쿨 학원 원장 최철승입니다. 자, 국가정보원 7급 여러분들 작년에 시험 본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처음 지금 시작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대해서는 제가 2006년도, 2007년도부터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작년에는 EPS JMP 아카데미 거기에서 또 국정원을 했었고 그 전에는 방문각 거기에서 국정원을 쭉 했었습니다. 근데 국정원 시험 전형이 지금 2014년도부터 바꿔졌죠. 2014년도부터 국정원 시험 전형이 바꿔지다 보니까 채용 인원이나 채용 그 시험에 대한 수험생 그 유형도 많이 지금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이라는 어떠한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비율도 남자보다는 여성 수험생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이 일단은 어떻게 됐다? 단순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니테라는 시험 자체가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예전에 준비했었던 직무적성이나 인적성 시험에 기반을 둔 상태에서 니트나 PSAT, 언어 논리 수리 추리, 로직 게임, 추리 논증 그런 부분을 풀기 위한 그러한 시험 자체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이 근접 접근성이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설명회도 듣고 아니면은 국정원에 관련된 인터넷상으로 여러분들이 지식인 그 자체에서 검색을 해봤지만은 저는 이 시간에는 국정원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국정원이 어떻게 될 것이며 국정원 공부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을. 그래서 3페이지를 보시면은 국가정보원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가정보원 자체가 정보원 자체가 정보 보안이나 범죄 수사 그 다음에 방첩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어디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기관이다.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국가정보원 그 다음에 안전기획부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에서 안전기획부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NIS 여기까지 지금 왔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자체는 일단은 첫 번째가 국외정보 국정원 국외정보 나오죠? 그 다음에 방첩 전복 방첩 테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국내 보안정보 그 다음에 회의 파트 범죄 수사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까지는 어떻게 뽑았냐? 정보 파트 그죠? 그 다음에 수사 파트 안보 수사 그 다음에 방첩 전산 회 이렇게 나눠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전부 다 각자 지원 파트너 이런 부분이 달랐어요. 그리고 과목도 국정원, 논술,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이 부분에 대한 국정원 논술 여기에 인문과 사회가 자연과 해서 인문교양과 자연교양으로 해서 40문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또 한국사 국정원 상식 이 부분이 또 20문제 정도 들어갔어요. 여기에 사자성어나 국어어휘어법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있습니까? 국가정보학 20문제 이렇게 시험이 됐었어요. 이 부분이 되면서 2014년이 되면서 정부에서는 NCS라는 국가직무능력 표준 모든 스펙을 다 없애자 해서
이 NCS라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SAT에서 IAT 유형. 자, SAT 유형은 스터디입니다. IAT 유형은 인텔리전스, 사고력 테스트예요. SAT 유형은 일본 자위대 시험입니다. IAT 유형은 미 우주항공국 나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SAT 시험을 이 부분이 처음으로 가져온 것이 농협 인적성 시험부터 태동이 됐어요. 이 농협 인적성 시험에서 나온 것이 뭐냐? 삼성 사트. 삼성 사트가 나오니까 대기업에서는 각 기업체별로 언어 수리 추리 공간지각 상황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기업체별로 시험 전형을 뭐 HMAT랄지 SK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공기업도 직무적성이라는 시험을 만들겠다 해서 공기업 직무적성을 만드는 거예요. 자, 삼성 사트나 대기업 시험이나 농협 인적성이나 내지는 ROTC 시험, 하사관 시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떤 시험입니까? 언어, 수리, 추리, 공간지각, 상황 판단 이 부분에 대한 분류형 시험이에요. 분류형. 그러니까 공기업은 우리는 공기업이니까 좀 다르게 시험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것이 자료해석, 응용수리, 연산추리, 로직게임 해서 이 PSAT와 니트에 있는 언어논리, 상황판단, 자료해석, 니트에 있는 언어이해, 언어추론, 추리논증, 로직게임, 논리논증 이 부분을 여기에 접속을 시킨 거예요. 공기업.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은 분류형으로 나오지만은 은행권 대기업은 공기업은 어떻게 나와요? 통합형으로 나오는 거지. 통합형으로. 그래서 100문제 유형, 120문제 유형, 150문제 유형.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대기업 인적성 시험보다 공기업 직무적성 시험이 너무나 어렵더라. 왜? PSAT와 니트가 적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우리는 NIAT라는 것을 내셔널 인텔리전스 애프티튜드 테스트라는 이 시험을 보겠다. 그리고 무슨 시험? 한국사 논술 시험을 보겠다. 이 부분을 다 없애버리고 국가정보학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시험으로 본다면 국가정보학 같은 경우는 국가정보정책, 대정책, 안보정책, 그 다음에 국방, 전략, 기술, 정보보안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식 20문제 시험이에요. 19문제 이상 틀리면 떨어집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국정원으로서 갖춰야 될 정보, 국정원 조직, 국가에 대한 역할, 그죠? 대정책, 회의,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국정원 7급 요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을 검사를 하겠다. 이게 말하자면은 대기업 공기업으로 친다면은 무슨 시험? 인성시험, 인적성 시험, 인성검사 비슷해요. 대신 이 부분에 대한 내 파트를 뽑는 게 아니라 정보 파트하고 전산 기술 파트, 정보 기술 이 두 부분만 뽑겠다. 그래서 정보 파트를 뽑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보직 변경을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국정원 7급이 들어가려면은 학점이 토익이 930점 이상, 학점 3.8 해가지고 5대5 서류 심사로 서류 패스를 했었어요.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가산 자격증 3개.
국정원 7급을 떨어졌다. 7월 달에 시험을 보는데 예전에는 8월 달에 시험 봤어요. 그럼 이 사람들 어디로 가겠어요? 대통령 경호실 7급. 그래서 국정원 7급 시험과 대통령 경호실 7급 시험이 예전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인문과학, 자연과학 그 부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시험을 봤어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대통령 경호실 7급이 우리는 스펙을 보지 않겠다. 토익 기준으로 해서 700점 이상만 되면은 다 서류 패스를 시키겠다. 그리고 매년 뽑겠다. 이렇게 2014년부터 시험 전형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도 토익 성적에 대한 패스페일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토스에 대한 토익 스피킹 어학 능력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 왜? 가산점. 토스에 대한 가산점 160점. 이게 7급이잖아요. 이 부분이 돼야만이 가산 자격증으로서 가산이 되기 때문에. 토스 7급을 딴다. 예를 들어서 그럼 또 어디 시험 볼 수 있어요? 코트라하고 무위계표를 시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도에는요. 제가 수험생들에 대한 스펙을 분석한 결과 인문계는 895점, 이공계는 805점. 이게 커트라인이었어요. ICT 분야, 이것은 700점 이상이면 다 패스됐습니다. 이것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수험생들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분석한 거예요. 2015년도에는 85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일단은 서류 패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니트 시험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시험, 필기 시험을.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토익 800점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은 단기간에 2개월, 1개월, 2개월이면은 850점, 900점으로 다 올릴 수가 있어요. 안정적인 서류 전형을 합격을 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어차피 영어에 대한, 토스에 대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토익 800점에 토스 160점 미만이다. 그러면 토익 스피킹 자체를 7급으로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850, 900점까지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면 분명히. 왜? 기본적인 국정원 7급이나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 머리에 대한 공부에 대한 엉덩이를 무겁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왜? 5월 12일부터 5월 중순부터 접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5월 달 내지는 4월 말까지만 성적을 취득하면 돼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 자, 그래서 니트라는 부분을 국정원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언어력, 추리력, 언어 수리 추리. 어디 시험이죠? IBK 시험입니다. IBK. 그죠? 딱 언어 수리 추리만 시험을 보겠다. 나온 데는 IBK 뿐이 없어요. 언어 30문제, 수리 30문제, 추리 30문제를 보겠다 하는 데는 IBK 뿐이 없습니다. 근데 IBK도 NCS로 싹 바뀌어졌죠? 자, 언어 수리 추리. 공간지각, 상황 판단, 그 다음에 직무, 마인드. 이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만 나왔었어요. 2013년도에. 2014년도에 처음 시험 볼 때. 그리고 한국사 논술은 한국사적인 논술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험을 보겠다. 직무 마인드는 국가 정보나 대정책이나
국정원 7급 요원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서 시험을 보겠다. 이게 2014년도 전형이에요. 2014년도. 그 다음에 자격증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하겠다. 이게 2014년도 전형이에요. 2015년도에 바꿔진 것은 뭐냐? 2014년도 시험을 딱 보니까 여기에 이제 드러난 게 있죠. 한국사 논술은 근현대사. 여기에서 많이 출제를 해요. 자, 논술 한 문제, 약술 한 문제가 나왔어. 2014년도 민족해방주의, 해방신학에 대해서 논하여라. 1982년도, 83년도에 나왔던 약술령, 6.25 동남 배경과 역사적인 국제정세에 대해서 약술하여라. 두 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 1500자, 한 문제 약술령 600에서 700자. 지문제 시험. 2015년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 문제만 나왔어요. 논술 한 문제, 약술 한 문제 그렇게 나오려면은 그렇게 딱 정해져야 되죠. 근데 2015년도에는 독립운동,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흐름과 체계와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하여라. 한 문제 나왔다니까, 한 문제. 국정원 시험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자, 한 문제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2014년도에 학원은 분석을 합니다. 과연 인적성 시험과 직무적성 시험으로 나올 것인가? 철저히 분석을 해서 시험을 봤지만은 학원마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다 아니올시다 했어. 어떻게 나왔냐? 언어, 추리, 공간지각, 상황 판단 이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에 위치 추적, 암호해독, 자료 분석 능력, 그 다음에 도형이나 문자나 이 부분에 대한 추리, 논리 추리 이 부분이 나왔어요. 위치 추적과 암호해독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는 거니? 12문제가 나왔어요. 12문제. 2014년도에. 많이 나올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는 위치 추적과 암호해독이 2문제에서 3문제뿐이 안 나왔어요. 자, NCS라는 것이 있고 직무적성이라는 것이 있고 자, 대입적성이 있습니다. 인적성이 있습니다. 직무적성이 있습니다. PST가 있어요. 그 다음에 LET가 있어요. 이렇게 돼요. 대입적성, 언어, 수리, 영어. 인적성, 언어, 수리, 추리, 공간지각, 상황 판단. 직무상식. 직무적성, 언어, 수리, 추리, 공간지각, 상황 판단, 도형 추리, 문자 추리, 연산 추리. 그죠? 자료 해석, 논리 추리, 응용 수리, 수리 판단까지. PSAT,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걸 가져야만이 PSAT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트, 언어 이해, 추리 논증이 있죠. 추리 논증은 추리와 논증으로 구분이 되죠. 이 사이에 있는 것이 뭐예요? 로직 게임, 논리 논증. 이 시험 자체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외워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SAT이기 때문에, 스터디 애프티튜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근데 PSAT, 리트 이 부분을 풀기 위한 기본적인 이 NIAT, IAT 유형은요, 인텔리전스 애프티튜드 테스트는 지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워도
못 풉니다. 외우면 떨어져요. 자, 국정원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국정원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찍고 그것을 찾고 그러면은 안 되겠더라. 그래서 2016년도 저희는 어떻게 가르칠 거니? 이 니트를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능력만 가르쳐 줘야 되겠다. 풀 수 있는 능력만, 이해할 수 있는 능력만, 사고할 수 있는 능력만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풀 수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위치 추적 암호 해두기 12문제뿐이 안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5문제가 나오고 우리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필요해. 언어력이 20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40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국가정보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인재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다방면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도 이 부분에 대한 논술을 쓰려면 어떤 논술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뒷 자료에 보면은 1982년도부터 10년 동안 했었던 한국사 논술에 대한 기출문제를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문제가 또 나온 것도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논술형과 약술형을 지문 예시형으로 쓰려면은 한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국사 에세이나 스토리텔링이나 자기에 대한 견해를, 그 부분에 대한 사건이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견해를 본인들이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만이 이 한국사 논술에 대한 점수를 높게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2급을 따고 1급을 땁니다. 60점, 70점만 맞으면은 다 자격증을 줘요. 근데 한국사 이것을 안다고 해서 한국사 논술을 안다? 일반적으로 10명 중에 7명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객관적인 지식이고 한국사 논술은 에세이 플러스 자기 견해, 통합논술이에요. 통합논술. 역사적인 지식과 배경과 사건과 이런 부분을 기술할 줄 알아야 되고 스토리텔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에 자기의 견해가 들어가야 돼요. 견해논술. 견해논술. 그게 통합논술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원 지식에 대해서, 국정원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한국사 논술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가르칩니다. 한국사 논술은요, 박사과정까지 이수를 하지 않으면 절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객관식하고 논술과 에세이는 다르기 때문에. 학부 4년 졸업하잖아요? 객관식 공부해요. 석사 들어가잖아요. 논문을 쓰게 한 에세이 정리예요. 자료 정리, 사학 정리. 박사학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논술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사건이나 고증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정확한 논술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글쓰기입니다. 딱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직무마인드. 직무마인드는 2014년도에 제가 미스한 부분입니다. 미스. 왜 미스했냐? 이 부분 때문에. 인문학, 사회학, 자연학, 한국사 이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2014년도에 국정원 직무마인드 상식이라고 과목을 칭했어요. 근데 국정원 직무마인드는 그게 아니더라.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원장님, 국정원 직무마인드는 공부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왜?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 어떤 형식인데? 인성검사 형식입니다. 그렇구나. 이 부분이 도움이 되대 안 되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어떻게 나왔냐? 국가, 정보, 대외, 국정원, 조직, 임무, 역할, 정보, 수집, 전략, 분석 부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생각을 하면은 찾을 수는 다 있어요. 근데 한 번쯤 국가정보학 관련된, 아까 국가정보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공부를 3, 4개월 정도 하지 않으면 이 답을 찾기가 애매하더라. 더군다나 이게 뒤에 보면 문제형 나겠지만은 이게 40문제가 고정적으로 나온다는 거.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채점을 하겠죠? 점수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3페이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정원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은 제1차장, 제2차장, 제3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원장과 차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1차장은 해외 분야, 제2차장은 국내 분야, 제3차장은 북한 분야로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자,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은 국가정보, 정보 파트와 ICT, 전산 정보 파트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34세 미만, 남자는 34세 미만, 여자는 31세, 아니면은 2세까지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연령이 나오고요. 전산, 통신, ICT 분야는 관련된 과를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시험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일반적으로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 해서 토익, 어학능력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거의 7월 15일에서 20일 사이 7월 중순 경우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 적격성 심사, NIT, 한국산원술, 직무마인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체력검정, 인성검사 해서 여러분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보시면은 가산 자격증이 있어요. 가산 자격증.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학능력이나 관련된 자격증은 원본을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거기 보면은 예전에는 2014년도에는 이게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했어요. 근데 2015년도에는 가산 자격증으로 이렇게 표로 딱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통신 분야, 영어 스피킹, 어학, 무술, 기타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에 있는 정보관리나 정보처리나 전자계산기 이 부분에 대한 산업기사 이상 이 부분을 하나를 획득하시는 게 좋을 것도 같고 정보 분야는 그 다음에 어학, 영어 스피킹, 토스 능력 160점 아니면은 오픽, IH 아니면은 지텔부 레벨 2등급 정도를 맞는다면은 가산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괜찮은 것이 무도 3단 자격증 3개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산 자격증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토익 900점 이상의 학점은 3.0 이상. 그 다음에 영어 900점 이상이면은 토스 160점 가지고 있죠? 이 정도만 되면은 서류 전형은 웬간하면은 합격을 다 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이 꼭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통계치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개 넘겨보세요. 자, 6페이지 보시면은 니트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어요. NIT. 자, 니트에 대한 의미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니트는 이런 부분이다. 10가지 영역으로 우리 학원에서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기초인문, 기본이론, 심화이론과 단원별 영역별 문제풀이, 그 다음에 전범위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전국 모의고사 3번 이렇게 니트를 철저히 준비를 시키고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절대 외우는 방식이 아닌 물론 원리나 법칙이나 공식이나 이런 부분을 외워야 되겠죠.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언어력 검사, 추리력 검사, 참고적으로 추리력 검사는 언어 추리, 수열 추리, 도형 추리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간다면은 언어 논리가 들어가야 된다. 언어 논리, 언어 독해, 언어 추리, 그죠? 언어 추론, 유추 이런 부분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페이지 보시면은 국정원 한국산원수를 어떻게 써야 되냐? 옛날같이 기승전결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은 서론볼 결론으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은
결기승전 그렇게 써야 되느냐, 애플같이. 분명히 말하지만은 한국사 논술은요, 국정원 한국사 논술은 자료 제시형입니다. 자료 제시형. 자료 제시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술량에 대한 그런 부분이 모아진다면 자료 제시형은 금방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료의 제시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건이나 로스쿨 논술이 자료 제시, 지문 제시형이거든요. 사건이나 배경이나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통합 논술이 안 됩니다. 그 자료가 나와요. 이 지문을 준다는 이유는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건에 대한 배경이나 목적이나 내용이나 결론이나 이런 부분을 전개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 견해가 딱 들어가야 돼요. 이게 통합 논술입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지만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국사적인 지식, 객관식 지식, 한국사 에세이,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한국사 통합 논술,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첨삭이 들어가야 되겠죠. 심화이론 문제풀이부터는 무조건 첨삭 들어갑니다. 1대1로. 여기에서, 밑에에서, 교수실에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술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 자, 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보시면은 1985년부터, 그죠? 1985년부터 1998년까지 13년 동안 뭐가 시행됐어요? 국정원 한국사 논술이 시행이 됐어요. 국정원 한국사 논술이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국정원 논술이 정치, 경제, 사회, 윤리 이 부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게 언제부터? 2014년부터 다시 한국사 논술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는 한국사 논술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 바뀌어지잖아요. 새롭게 바뀌어지잖아요. 교과서가. 만만한 과목이 아마 아닐 겁니다. 어떤 체계와 어떤 관리와 어떤 첨삭과 어떤 정성과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한국사 논술에 대한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는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지니까 선생님들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자, 보세요. 1986년도 국사 과목이 있죠. 자, 1986년도에 민족 독립운동 1919년부터 해방까지를 고찰하고 그 현대적 교훈을 논하여라. 이 부분에 대한 1986년도에 문제가 나왔어요. 2015년도에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독립운동 한정사니까. 그죠? 자, 88년도에 뭐가 나왔어요? 한반도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논하여라. 이것은 2014년도 6.25 동란 배경과 거기에 관련된 국제적인 정세, 상황에 대해서 약술하여라. 그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89년도 한반도 주한미군의 역할에 논하여라. 또 나왔어, 이 부분이.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93년도 거 보세요. 윤리,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공무원이 나가야 될 방향. 한국사가 나와야 되는데 윤리가 나왔어요. 왜? 국가정보원이기 때문에. 다방면의 지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방면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방면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죠. 자, 95년도 보세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안보 과제를 논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 문제가 또 한국사 문제가 아니라고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 마인드도 상당히 중요하다. 왜? 한국사 논술에 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공부를 하려면은 2014년도, 2015년도 과거에 어떤 문제가 나왔고 그런 문제를 전부 다 분석한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에 대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과목을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할 것이냐를 한 번쯤은
추론을 해봐야 돼요. 추론을. 그래서 저는 2016년도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번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이 설명회를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여기서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꼭 맞다는 것 아닙니다. 왜? 저는 구체적인 이 자료를 추이를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시험이 전개됐으니까 2016년도에 우리가 국정원 니트와 한국사 논술에 대한 직무 마인드를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려면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할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넘겨보세요. 10페이지. 자, 10페이지를 보면은 과목별 공부 방법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자, 국정원 통합 한국사 논술은 이론 과정, 기본 이론, 지식 이론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심화 이론, 단원별 모의고사, 첨삭이 들어가야 되겠죠? 전범위 실전 모의고사, 주제별, 태제별, 30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글쓰기와 그 주제별을 전부 다 익히면서 어떤 문제든지 글을 써야 되겠죠? 배경지식, 통합논술, 견해논술, 국가정보 관련 논술, 플러스 한국사적 배경. 이 부분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대정책, 안보정책에 관련된 한국사적인 배경지식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야 돼요. 습득을. 언제? 기본이론과 심화이론과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한국사 에세이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논리로 푸는 한국사 에세이 과목을 새롭게 우리 학원은 올해부터 만들었어요. 왜? 대기업, 공기업 관련된 역사 에세이가 또 있어야 되고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한국사 논술을 쓰려면은 한국사적인 글 쓰는 에세이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만이 논술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 논술 맵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을 키우게 해서 시험을 보고 글을 쓰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1대1 멘토링 첨삭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국정원 한국사 논술에 대해서는 논술 한 문제, 약술 한 문제가 나온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탈 120분 정도, 100분에서 120분 정도 논술을 시험 봐야 된다. 논술 한 문제만 나온다면은 뭐 70분에서 90분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시험 문제나 시험 시간은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 니트. 국정원 니트는 일단은 85문제에서 90문제 정도. 그러니까 90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언어, 수리, 추리, 공간지각, 상황 판단 이런 부분으로 물론 구분을 했지만은 이것을 조금 더 세세하게 논리 논증, 게임 이론, 그래서 언어력, 언어 논리, 언어 유추, 추론, 수리력, 수리 판단, 논리, 증명, 추리력, 도용 추리, 문자 추리, 연산 추리, 그 다음에 연역법, 귀납법, 추리 논증, 논리 논증, 지각 능력은 사무 지각 능력, 공간 지각 능력, 창의력, 분석력, 입체력, 사고력 테스트, 상황 판단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시험 영역별로 나눠가지고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기초이론, 기본이론, 심화이론, 단원별 문제풀이, 전범위 모의고사, 쪽집게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해서 11월부터 7월 시험 보기 한 주 전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언어나 수리나 추리나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갖춰있지 않다. 그러면은 국정원 과정을 들으면서 또 무슨 과정을 들어야 돼요? NCS, 공기업 NCS를 풀기 위한 공기업 언어 수리 추리 여기에 투입을 또 시킬 겁니다. 물론 수강료는 안 받습니다. 국정원 수강료만 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를 시킬 겁니다. 자, 국정원 직무 마인드. 직무 마인드는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4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 정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직무 마인드. 그 다음에 대정책, 안보정책, 대내정책, 정치외교, 법과 사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출문제나 내지는 관련된 문제 내지는 예제 문제, 이론 이 부분을 전부 다 정리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 달에 12시간, 3월 달부터는 24시간씩 해서 특강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1페이지 보세요.
영어 능력 시험이나 신원조회 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영어 능력은 거의 PF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원조회 있죠. 신원조회는 본인 위주로 신원조회가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신원조회 전에 뭐가 있죠? 체력검사가 있어요. 체력검사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어떤 평가다? 절대평가다. 일정 기준만 넘으면 됩니다. 작년에 면접 보러 온, 자, 국정원은 합격이 되면은 안 옵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저희도 연락을 취하지 않아요. 국정원은 떨어지면은 연락이 옵니다. 왜?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떨어진 여학생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그래? 체력검사는 잘 봤어? 그랬더니 팔굽혀펴기를 2개 했대요. 그게 떨어지지. 여자들의 가장 문제 뭐냐? 팔굽혀펴기더라고. 최소한 10개 이상은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돼. 웨이트 트레이닝을. 남자들은 오래 달리기. 그죠? 일정 기준만 넘으면 돼요. 일정 기준만. 근데 그것을 너무 자르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야. 이게. 일정 기준만 넣으면 된다니까요. 여기에서. 이 기준만 넣으면 돼. 이 기준만. 여기는 떨어지겠지. 팔굽혀펴기, 오래 달리기, 왕복 달리기. 뭐 그런 건데. 그러면은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클럽 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세요. 여자들은 특히 팔굽혀펴기, 푸시업. 내가 볼 때 푸시업 여자들은 10개 이상만 하면은 다 합격되는 것 같아. 그래서 400명 정도로 뽑아요. 2015년도에 이 정도 뽑았어요. 이 정도. 400에서 450명 정도. 예전보다 들어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즉 예전에는 국정원이 12,000명, 11,000명에서 항상 12,000명 정도 시험에 응시를 했었어요. 이번에 몇 명 정도 응시했어요? 8,500명 정도 응시했을걸? 그래서 체력검사가 이 인원이 봤어요. 체력검사. 해볼 만한 데죠. 멋있는 데고. 한번 들어갈 만한 곳이에요. 예전같이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죠? 위험하다? 아니에요. 안 위험해요. 못 들어가서 아니지, 국정원은. 자, 넘겨보세요. 12페이지는 저희 국정원 7급 한국사 논술 시험에 대해서 김경호 박사가 서울시립대 박사 김경호 박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적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줘라. 그래서 이 부분을 했으니까 좋은 논술이래요. 좋은 논술을 하기 위한 그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13페이지. 그래서 저희는 국정원 7급 이그잼 인텐시브 커리큘럼이라고 해가지고 9월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 2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니텔이 있어요. 미니텔. 바로 옆에 미니텔이 몇 개 있습니까? 저희는 300개가 있습니다. 300개. 이 미니텔은 300개가 있는데 전부 다 개인 목욕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 독서실이 있습니다. 독서실. 전용 독서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숙식이 가능해요. 학원 구내식당 있지, 학원 카페 있지, 학원 카페북 있지, 스터디실 있지, 강의실 따로 있지, 연구실 따로 있지. 여기는 인텐시브 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얼마 정도 되는 거니 관리비 다 포함해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크기에 따라 가지고 한 달에. 독서실은 10만 원인데 개인 전용 독서실입니다. 5만 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림에 다 강의 일정 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학원 시설로는 전국 최고의 시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원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합격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정원 한국사 논술, 지식이론, 역사 에세이, 국정원 리트, 국정원 직무 마인드, 국정원 면접, 수업 지도, 복습 동영상.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노트북이 없어도 학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산실,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반으로 해서 303층과 4층에 30개씩을 설치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자율주도형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니트 강의 주제 및 내용 그게 나와 있어요. 1회부터 8회까지 매 과정당 24시간으로 진행이 되는데 반드시 한 번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1대1 멘토링 보충 수업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수리추리, 논리게임, 언어 추론, 언어 논리, 언어 이해, 자료 해석, 시각적 분석, 위치 추적, 암호 해독, 공간 지각 내지는 도형 추리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14페이지 뒤로 넘겨보시면은 2016년도 국정원 7급 인텐시브 종합반이라고 해서 11월부터 시험 볼 때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기초반, 기초입문반, 기본 이론반, 심화 이론반, 문제풀이반,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태제별 특강, 실제 동형 모의고사 7월 달에 두 번 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전부 다 선생님들이 분석을 해서 성적이 못 나온 사람들을 공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성적이 못 나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따로 집중 행복반이라고 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원은 24시간 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풀로.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1대1 코칭 멘토링 지도가 있어요. 30명 정원 마감반으로 해서 기숙사, 독서실, 카페, 그 다음에 식사 해가지고 철저히 1대1 반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업 교재나 동영상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무료로.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제 뒤에 보세요. 1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5페이지. 자, 국정원 7급 시험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바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1교시 언어력 그 다음에 언어 논리 해가지고 15문제가 20분을 주고 풀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교시 언어 추리 15문제를 주고 20분에 풀으라고 합니다. 그렇고 3교시 자료 해석과 수리 능력 해서 자료 10문제, 수리 10문제 해가지고 30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쉬는 시간 20분을 줘요. 20분을. 그 다음에 이제 4교시가 시작이 됩니다. 공간 지각이나 시각적 분석 능력을 측정하는 15문제가 들어가서 15분 동안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간 지각, 시각 분석 자, 5교시에는 도형 추리가 들어갔죠? 15문제 15분. 6교시는 암호 해독, 위치 분석 15문제 15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 추가된 게 하나 있습니다. 위치 추적에 이번에 나온 것 중에 뭐가 나왔냐? 등고선이 나왔대요. 등고선. 심란해 죽겠어요. 그 얘기 듣고. 등고선.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또 20분 갖고 니트 1이 끝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총 95문제 120분 동안 시험을 봤어요. 2시간 동안. 자, 니트 2 직무마인드죠. 직무마인드는 40문제 55분 동안 시험이 진행이 돼서 총 135문제 170분 동안 시험이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논술 시험을 봤습니다. 국정원 논술 한국사 통합 논술로 해서 한 문제 나왔어요. 2문제 나온 게 아니라 논술 약술 한 문제씩 나와야 되는데 한 문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70분 줘가지고 총 240분 3시간 동안 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해서 7월 말 정도 발표를 해서 8월 첫째 주, 둘째 주 그 안에 체력 검사를 합니다. 체력 검사가 끝나고 나서 8월 원래는 항상 추석 전에 아니면은 추석을 끼고 면접을 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8월 말 9월 초에 면접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제가 그 위에 썼죠. 47명 필기시험 합격자. 그 부분은 저거 이렇게 공부를 제가 원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부는 안 시킵니다. 했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저희 학원에 와서 면접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인원입니다. 인원.
거기서 몇 명이 합격했습니까? 물어보면은 저는 모른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모르고. 예. 알면은 또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국정원 몇 명이 합격이 되고, 몇 명이 어떻게 되고, 그것은 전부 다 뭡니까? 뻥이다, 뻥. 포예요, 포. 여러분들 합격됐다고 만약에, 또 이 이름 잊어버렸네. 진우 씨. 진우 씨가 합격됐다고 나한테 연락 오잖아. 그러면 그대는 국정원을 떨어집니다. 취소됩니다. 근데 어떻게 국정원이 몇 명이 합격이 되고 얼마나 합격이 되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뻥이다. 난 여기에다가 지시한 것은 47명이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든 뭐 했든 간에 우리 학원에서 면접을 준비를 했던 인원들. 8월달, 9월달에. 왜? 이 학원을 제가 8월부터 이그잼에서 와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었냐? 종로, 강남에서 했습니다. 강남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부나 면접이나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시켰습니다. 면접도 철저히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분석 자료를 나눠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도는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안 했어요. 2014년도에는 혹시나 시중에 돌아다니는 기출문제 분석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볼펜으로 쓴 거. 제가 2014년도에는 기출문제 떨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을 했습니다. 펜으로 다 수기로 다 썼어요. 그걸 제가 2014년도에 다 나눠줬습니다. 물론 다른 학원도 그걸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를 또 분석해서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은 결국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또 떨어져요. 왜? 시험 유형이 바뀌어지니까. 말했잖아요, 제가. 항상 IAT 유형은 어떤 테스트다? 사고력 테스트예요. 사고력 테스트다니까 IAT는 꼭 이 부분 잊지 마시고 국정원을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하고 국정원 7급 시험이 7월 달에 딱 끝났을 때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12월 2017년 그죠? 2월까지 한전을 마지막으로 해서 공기업. 자, 7월 달 끝났어요. 여러분들 놀고 있을 거예요? 면접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8월 달 면접 딱 끝났어. 그럼 8월 말 9월 초 뭐가 나옵니까? 대기업 나옵니다. 대기업, 공기업 다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니트하고 한국사가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대기업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 쓸 수 있고. 철저히 준비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회 이걸로 마치고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있어요. 국정원 자기소개서는 간단합니다. 네. 국정원 자기소개는 간단해요. 국정원 자기소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전같이 신원진술서가 아니에요. 우리 때는 신원진술서를 썼었거든. 볼펜으로 한 4, 50장 썼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국정원 자기소개서는 간단합니다. NCS 역량기술서나 NCS 대기업 자소서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쓰기 좋아요. 400자에서 500자 해서 한 2,500자 정도만 쓰면 돼요. 네, 간단합니다. 아주 쓰기 편합니다. 국가관, 국가관이나 나의 가치관, 국가관, 그 다음에 도덕적 윤리관, 공직자로서의 그런 자세, 그런 부분만 들어가면 돼요.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면접도 국정원에 관련된 직무만인데 대외정책, 국정원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부분이 면접에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이게 뻥이다고, 뻥. 면접도 국가관, 윤리관, 도덕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세, 국가정보원으로서의 역할과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 자체에 대한 면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간단한 영어 스피킹 면접. 근데 우리가 막 국가정보원에 대한 무슨 막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 그것은 다 뻥입니다. 저희 학원은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진짜로. 또
없어요? 질문? 네. 너무 잘해주니까 없죠. 자,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